곧 우여곡절 끝에 창원 SBRT 1구간 사업이 완료됩니다. 경상남도 준공 확인만 거치면 운행이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SBRT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여전히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50주년 기획보도 첫 순서입니다. 창원산단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정체기를 맡고 있는데요. 창원시가 제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지난주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경남의 기대감이 큽니다. 창원대는 글로컬 대학 성공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포럼을 열며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창원 SBRT 1구간 사업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남도 준공 확인만 거치면 운행이 시작되는데요. 개통을 앞두고 SBRT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여전히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간성 급행버스 체계 SBRT. 도로 한가운데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어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교통체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변경되는 건 버스 승강장과 신호체계입니다. 버스 승강장은 가운데로 옮겨지고 SBRT 전용 신호체계가 생기면서 신호를 기다릴 일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왕복 8차선 도로 한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버스 정류장이 될 스마트 버스 셀터와 차선 분리 등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는데요. 다음 달이면 이 구간은 버스 전용 차로, 즉 SBRT 구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도계광장부터 가음정 사거리까지 9.3km 구간. 지난해 4월 착공에 들어간 뒤 1년 만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달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경남도의 준공 확인을 거친 뒤 5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류장은 저희들이 교통 약자를 위해서 수평 승하차가 가능하고 정시성, 신속성, 안전성이 확보돼서 대중교통 이용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개통을 앞두고 시민들은 기대감과 함께 여전한 민원도 제기합니다. SBRT는 좀 일찍 시간을 넣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들도 버스 타는 사람들도 빨리 가고 싶고 빨리 갈 때는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좋지요. 그런 건 남한 사람들이 그 신호등을 개념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젊은 사람도 건너가기 힘드는데 남한 사람이 그 신호등 보고 진짜 이거 챙기고 나면 접촉사고 많이 날 겁니다. 남은 과제는 마산 6호 광장에서 도계광장을 잇는 2단계 사업입니다. 1구간 사업 공기가 길어진 데다 창원시가 1구간에 대한 주민 반응을 본 뒤 2구간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당초 계획했던 2025년 사업 완료에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성장 가도를 달려왔던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노후화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정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국가산단의 제도약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내놨는데요. 미래 50년을 이끌 창원 국가산단의 모습은 어떨까요?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기계 산업의 메카인 창원 국가산단입니다. 조성된 지 50년이 넘으면서 기반시설 노후화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창원시가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창원시가 제시한 미래 비전의 핵심은 디지털과 문화의 융합. 시는 산단 내 스마트 공장 보급을 확대해 입주 기업의 자율 제조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단 관리에도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공간 재배치나 리모델링 등을 3D 작업으로 미리 해봄으로써 기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산단의 이미지를 단순히 일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문화와 관광 등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지금은 근로자들의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바깥에서 창원에 있는 시민들도 들어가고 또는 외부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야만이 더 활력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산단 활성화를 위해 중견 중소기업들도 자생력 강화에 나섭니다.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 산업 인재를 육성하고 디지털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입주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의 조건으로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자체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문화와 정주 시설 부분은 지자체에서 좀 더 몰입해서 이런 기업들의 디지털화를 할 수 있는 배후 시설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이런 고민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창원 국가산단의 미래 50년을 이끌어갈 청사진을 제시한 창원시.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 발굴과 추진을 통해 창원을 글로벌 디지털 문화산단의 수도로 변모시킬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대학교가 2024년 글로컬 대학 성공을 위한 지방대학의 발전 방향 포럼을 열었습니다. 미래교육 전문가인 김도연 태제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이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또 정호진 창원시정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이건웅 한국전기연구원 전략정책본부장의 주제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창원대는 이번 포럼으로 글로컬 대학 성공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지역 상생 발전을 이끄는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23일 거제시청에서 경상남도와 거제시,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이 조선업 사내협력회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출연 연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경남도와 거제시가 24억 원을 출연하고 양대 조선사와 각 사내협력회사가 별도 출연 계획에 따라 기금에 참여합니다. 앞으로 2년간 연간 100억 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모두 3만 8천여 명의 노동자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향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경남도와 거제시는 지난 2021년부터 조선업 고용 위기 극복과 원하청 동반 성장 등을 위해 3년간 3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3년간 모두 298억 원의 기금이 조성됐고 조선업 사내협력회사 노동자 6만 9천여 명이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올해로 제13회째를 맞는 경상남도 코리안 합창제가 오는 2일 저녁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합창제에는 한국 남성합창단, 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 구미 시립합창단 등 프로급 8개 합창단 모두 320명의 단원이 아름다운 무대를 잠식합니다. 코리아 합창제는 올해부터 국제행사 규모로 열립니다. 그동안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주관했었지만 앞으로는 지난 3월 꾸려진 코리아 합창제 조직위원회가 맡습니다. 다가오는 가을에는 합창인의 밤과 합창대상 시상식 등의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경남에서 오는 10월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가운데 세계 한인체육회장단 임원진이 경남을 찾았습니다. 19개국 임원진 50여 명은 24일까지 경남에 머물며 전국체육대회 준비 상황을 파악하고 경상남도와 함께 해외 동포 선수 지원 계획을 논의합니다. 특히 세계 한인체육회장단 정회원인 미국과 일본 등 18개국 제외 한인체육회는 이번 전국체전에 모두 1,500여 명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준회원인 싱가포르 한인체육회는 임원들이 참석합니다. 오는 10월 11일부터 일주일간 경남에서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주 개최지 김해시를 중심으로 창원 등 경남 일원에서 열띤 경기가 펼쳐집니다. 고성군의 한 마을 창고에서 1950년대 홀레용품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군은 마을회관 공사 과정에서 홀레용 가마와 홀레복 보관함, 병풍, 차양막 등 1950년대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홀레용품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은 발견한 홀레용품을 전문적인 보전 처리 등을 거쳐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북면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무동 2초등학교의 설립이 보류됐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오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이었던 가칭 무동 2초등학교의 설립을 창원시의 재정지원 확약 철회와 공동주택 공사 중단 장기화로 보류한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창원시는 행정안전부에 무동 2초등학교에 대한 심사를 의뢰했고 학교 설립 필요성과 규모 적정성 등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는 약속했던 재정지원 확약액 30억 원을 철회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다시 자체 투자 심사한 결과 무동 2초등학교의 설립을 공동주택 분양률 추이를 고려해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재검토를 결정했습니다. 무동 2초등학교는 학생 수 361명, 학급 15개의 소규모 학교며 설립비는 300억 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이날뿐만 아니라 4월 한 달만큼은 사회적 약자,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텐데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선 적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일을 해도 최저임금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안군의 한 김 가공 공장입니다. 위생복을 입은 근로자들이 능숙하게 김을 포장지에 맞춰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지만 일하는 모습으론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 공장에서 13년 동안 일한 김승현 씨는 보통 직장인처럼 월요일이 가장 힘들다고 하지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장애인들이 힘들다고 그만둘 때 이런 말을 해요. 여기는 장애인들의 대기업이라고. 솔직히 말해서 다른 데에서는 장애인들한테 급여를 조금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대기업이니까 다시 그만두고 싶어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해당 공장은 부안 지역에 있는 유일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로 중증 장애인 3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이지만 사회적 기업이기도 해 제품 생산 수익으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한테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는데요. 최저시급과 플러스 우리 그 노사위원회 위원수당과 그다음에 명절 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가 경제적으로 되기만 하면 더 많은 그 임금,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이런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난해 5월 기준 모든 경제활동 인구의 고용률은 65.3%이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36.1%에 그쳤습니다. 국내 전체 기업 중 3.4%만이 장애인을 고용했고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률도 43.1%로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장애인은 일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권리인 최저임금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장애가 심해 근로능력이 낮다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제주도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근로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이른바 보충적 급여 제도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직업재활 시설에서 그분들 급여를 주고 싶은데 못 주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자라는 부분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충급여로 이렇게 그 최저임금 가까이 지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2022년 우리나라에 장애인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LG 헬로비전 영동방송 농어촌 열악한 의료 현실 실태 연속 보도가 2024 케이블TV 방송 대상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케이블TV 방송협회는 지난 19일 콜레도 호텔에서 2024 케이블TV 방송대상을 개최했습니다. 케이블TV 방송대상은 지난해 방송된 프로그램 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입니다. 지역 채널 작품상 보도 분야에선 농어촌 의료현실 실태 연속 보도, 원곡동 보고서, 이태원 참사 1년, 신의 일상은 안녕하십니까 등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LG 헬로비전 영동방송의 농어촌 열악한 의료현실 실태 연속 보도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실태를 추적한 기획보도물로 지방 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